95%가 같아요. 분양대상, 뭐 임대주택 뭐 전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5% 특성이 너무 달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이 절대 합치면 안 될 사업이에요.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재건축이에요. 다시요. 재건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아파트 재건축이 있어요. 아파트 기반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도로공원 잘 돼 있잖아요. 건축물이 낡았어. 재건축하면 돼. 근데 아파트 말고도 어떤 지역 가면 도로나 공원들은 잘 돼 있는데 그 사이에 건물만 낡았다니까요. 그런 데는 재개발 못 해요. 뭐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해야 돼요. 그런 데서 재건축하는 게 뭐냐면 단독주택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은 두 개예요. 아파트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고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때 법에서 없어졌어요. 이거 이전에는 재건축이 두 개였어요.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건축물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서 건축물이 노후화돼 버리면 재개발하면 돼요.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건축물이 노후화돼 버리면 재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 방배동. 방배동 같은 데 단독주택 재건축 하잖아요. 5구역, 11구역 다 뭐 허물고 하던데 재개발이 아니에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기반시설이 좋으니까 그건 재개발을 못 해요. 재건축해야죠. 응암동도 일부 구역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 뭐 수색 쪽도 있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때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구역 지정되고 예정구역에 있는 건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 같은 데들 구역 지정 해제됐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하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리 사업 하면 돼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는 거죠. 구역 해제돼봤자 아무 일도 없어. 상업적, 공업적인데 지들이 알아서 상가 건물 새로 지으면 돼. 재건축 중에서 아파트 상관없어. 이건 구역 지정 해제되지도 않아. 아파트는 단지인데 뭘 해제야. 사업만 그냥 미루는 거지. 문제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에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단독주택 재건축의 대안 사업이에요.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대안 사업이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안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활동을 못했고요. 그러면 단독주택 재건축 볼게요. 단독주택 재건축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할게요. 도로나 공원은 잘 돼 있네요.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 낡았어요. 구역 해제했어요. 얘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대안 사업으로 만든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볼 거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게 편해요. 재개발, 재건축처럼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크게 하지 말래요. 여기는 도로나 공원으로 둘러싼 블록별로 사업을 하란 얘기예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니까 도로들은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 잘 돼 있으니까 도로나 공원으로 둘러싼 요 단위로 하래요. 조그만 단위로 하래요. 단위는 얼마?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래요. 미만으로 사업을 하래요. 도로나 공원으로 둘러싸인 여기서 사업을 하래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율 아세요? 조합 설립하는 동의율이 몇 프로예요? 네, 75%.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동의하래요. 4분의 3 동의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75% 동의 쉽지 않다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만들면서 조합 설립을 해서 하래요. 동의율이 10분의 9예요. 엔드 7층 이하로 지래요. 사업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어? 대안사업 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급히 만든 거예요, 급히.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면서 급히 만든 거예요. 이거 사업 되겠어요? 10분의 9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길길이 떴더니 좀 줄여줬네요. 8로, 10분의 8로. 80% 줄여, 지금 10분의 8이에요. 야, 7층은 사업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부 요건 충족하면 2종에서 15층까지 해줄게. 서울시는 심의 받아야 돼요. 요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연역이에요. 다시 볼게요. 네 가지 사업 진행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2개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되는데 정비구역으로 묶어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비구역 해제 조문이 들어왔고요. 해제 조문이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해제 조문이 들어오면서 해제했으면 그러면 대안이 뭔데? 해제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대안이 뭐야? 그랬더니 2가지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가지가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정비사업 얘기했네요. 정비사업이 뭐예요? 맞아. 100% 맞았어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우리가 알지? 도시에서 하는 정비사업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에서 하는 정비사업 얘기해요. 정비사업은 어디서 해야 돼요? 정비사업은 어디서 해야 돼요? 정비구역에서 해야 된다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정비사업은 어디서 해야 돼요? 정비구역에서 해야 돼요. 얘는 정비구역에서 안 해요. 어디서요? 가로구역에서 한다니까.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야 되는데 얘는 가로구역에서 한다니까요. 얘는 이 법에 있으면 안 돼. 이상한 애잖아. 왜 정비사업 얘기하는데 가로구역에서 하는 사업이 들어와. 만들 때부터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 만들었어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됐네요. 시점이 됐어요. 이렇게 흘러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밑에 한번 볼까요? 2017년 연역 보면 2013년 뭐가 생겼어요? 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네요. 요새 도시재생 많이 들어보셨죠? 위에 2005년도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경제성장이 우상향으로 될 때는 정비사업을 해요. 철거하고 새로 지어요. 일반 분양을 받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성장이 멈춰버리면 전면 철거 방식은 안 돼요. 일본,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관리예요. 이제 왜? 전면 철거 해봤자 사업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워낙 특이한 경우라 빨리 돌아섰지만 정부 입장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돼요. 왜? 리만 사태 맞고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정비 사업만으로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이제 관리에 대한 재생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년도부터 법률 검토가 들어가서 13년도에 재생활성화 지원하는 특별법이 생겼어요. 재생법이 생겼다는 건 경제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극복했고요. 왜 그러냐면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생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17년도에 두 가지가 생겼네요. 뭐가 생겼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면 바뀌었어요. 그죠? 전면으로 개정됐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졌네요. 2017년도에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법조문이 88개예요. 법이 88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법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 번은 전부 다 털어서 새로의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면 개정을 했어요. 전면 개정하면서 88개 조문이 142개 조문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뭐뭐의 2, 뭐뭐의 3이 다 해초모여가 됐기 때문에 법조문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때 만들어지면서 2017년도 2월 8일 날 법이 만들어졌네요. 찾으셨나요? 더 중요한 거는 법이 만들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시행된 날짜예요. 시행은 1년 지나서 시행됐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날짜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면서 너무나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첫 시간에 2월 9일 기억하시고요. 빨리 한번 좀 더 하고 쉽게요.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전면 개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통폐합됐어요. 일부 합쳐지고 재정립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재정립을 정리하기 전에 6가지 사업 제가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민영사업인지 공익사업인지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제가 민영이다 공익이다 구분하는 근거는 이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수용할 수 있냐 없냐로 볼 거예요. 공익사업은 수용되죠. 민영사업은 수용 안 돼요. 재건축 수용돼요? 안 돼요. 민영사업이니까. 그래서 수용하나 뭐예요?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에서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수용돼요? 돼요.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저는 민영이다 공익이다라고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영의 공익이에요? 네, 공익이에요. 재개발 공익이에요. 수용권 있다 그랬잖아요. 수용을 근거로 해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재건축 민영이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죠. 민영이에요 공익이에요? 네, 공익이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95%가 같아요. 진행 절차나 방법이 95%가 같아요.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관해서 하는 거죠. 아까 수용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익이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을 조그맣게 하라는 얘기죠. 민영이네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통폐합을 해버렸어요. 먼저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비슷한 사업이죠. 얘네들 합쳤네요. 합쳐서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요? 예, 개선사업으로 그냥 하나 묶어버렸네요. 재개발과 하나 뭉쳤네요. 뭐 뭉치면 될까요? 95% 똑같다 그랬죠. 둘이 뭉쳤네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만들었네요. 여기는 주택 재개발이었어요. 여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어요. 합치면서 주택은 빼버렸어요. 왜 빼야 돼요? 얘랑 얘랑 합쳤죠. 그러면서 재개발은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상업적, 공업적에서 할 수 있다니까. 주택 재개발하면 주택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은 아파트 짓는 거죠. 그리고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짓잖아요. 이게 재개발이에요. 주택 재개발이에요. 근데 둘이 합치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합치면서 주택 재개발은 할 수는 없어요. 왜 못해요? 상업지역에서는 주택만 못 지어요.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로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할 거예요?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해요. 용산들 많이 했잖아요. 주택만 못 져요. 왜 못 져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만 허가 안 나와요. 허가가 안 돼. 상업지역은 뭐 하는 데야? 주택만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가랑 주택이랑 같이 지어야 돼요. 왜? 주택만 짓고 싶은데 주택만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이 나와요? 그래서 주상복합이 나오는 거예요. 아래 상가 깔고 위에 주택으로.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9대1이냐 8대2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통일이 됐고요. 근데 나중에 볼 거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95%가 같아요. 하지만 5%가 너무 달라요. 다시요. 95%가 같아요. 분양 대상 뭐 임대주택 뭐 전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5% 특성이 너무 달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이 절대 합치면 안 될 사업이에요. 거의 비슷하다고 합치면 안 돼요. 5%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합치니까 법률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례로 다시 찢었어요. 법에서 합쳤어요. 이걸 이대로 사업이 안 돼요. 나중에 조례로 가면 둘이 찢었어요. 이해하셨어요? 둘이 찢었어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둘이 재개발 사업으로 합쳐졌네요. 재건축 사업은 그냥 재건축 사업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개로 세팅됐어요. 지금 3개다 그러면 요거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되셨나요? 다 했나요? 뭘 다 했어요? 하나 남았지. 남았잖아. 얘는 없잖아요. 얘는 딴 데로 날아갔어요. 왜 다른 데로 보냈어요? 얘는 정비사업 아니에요. 정비사업 안 했기 때문에 정비법에 있으면 안 돼요. 얘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마지막 법 같은 날 만들어졌잖아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소규모 주택 정비라는 게 나와요. 이건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 왜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계속 번져나갈 거니까. 4가지 사업이 있다가 2개 들어왔네요. 왜 들어왔어요? 대안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정비고 해제 조문이 있으면서 대안사업 들어왔고요. 이렇게 산만하다 보니까 묶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관리 합쳤고요.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합쳤고요. 재건축은 그냥 남았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어디로 갔어요? 얘는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조그맣게 하는 거죠. 소규모 정비로 가라 그래갖고 소규모 정비로 보내서 소규모 주택 정비를 만든 거예요. 근데 밑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거의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일부 가지치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법을 정확히 배우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별법을 읽으면 아 이거네 거의 똑같네 뭐가 다른지만 찾으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얘기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